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이 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한반도 얘기 24번째 얘기를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최장진 집사예요. 한반도 24번째 얘기죠. 이 24번째 얘기에서도 한반도 북위 38도선,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북위 38도선의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은 오늘날 우리 민족이 불행을 안겨주고 민족 고통의 아픔을 안겨주고 마는 분단 국가의 원형이 되고 마는 것이 이 북위 38도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 북위 38도선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남과 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이 지그재그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풀어나가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반도 얘기 24번째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칠판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번째 얘기를 새로운 칠판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나가는 거죠. 미야 사거리 거리 근방에서 이 동근이 숯불 치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여사장님이 그 근방의 연세 공인중개사 복덕방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한반도 얘기 23번째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숯불치킨 사업을 하는 여사장이 보낸 이 한반도 얘기 23번째 얘기를 이 공인중개사 복덕방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보시고는 대본에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칠판을 거기에 대한 또 물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눈물겨운 일인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안수 집사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동근이 숯불 치킨 여사장님과 그리고 연세부동산 공인중개사장님이 사업이 잘 되시기를,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박 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 구독수가 71명이지요. 한 분 한 분 구독수가 늘어갈 때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기쁨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또한 한반도 구독은 못 해줬어도, 그리고 이렇게 구독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람들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은 좋은 인생을 낳는다. 한반도 이 얘기만큼은 우리가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배움의 보탬이는 시간, 좋은 인연, 좋은 만남에 우리가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한반도 이 얘기 24번째 얘기, 23번째 얘기 이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요. 1946년 10월 14일 소련의 군정청 장관인 로마고포 소장이 이 평양 시민을 어디다 강제로 동원시켰냐면 평양역 광장에다가 동원시켜 가지고 그 당시 33세 6개월 갓 지난 이 김성주, 본명 김성주죠. 김성주를 김일성 장군이라 소개시키고 추켜 세운 거예요. 이 김일성 장군은 1909년과 1910년 한일 합방 이 시기에 우리 마지막 조선의 왕인 누구냐면 순종이죠. 이 순종이
자기 군대, 그러니까 조선의 군대와 대한의 군대를 자기 손으로 해체시키고는 일본의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불모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 이 김일성 장군은 항일 전사로서 민족 영웅이 이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군정청 장관인 이 로만 국보 소장이 이 김일성 장군을, 김성주를 항일 전사의 민족 영웅인 김일성 장군이라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 전역의 제1인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이렇게 김성주인 김일성이 소련 주도 아래에서 이 북한의 제1인자로 만들어지면서 북한 전역에 절대적인 권력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이 얘기를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듣는다면 아마 미쳐 팔딱팔딱 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할아버지, 김일성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치부를 지금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북에서 이런 일이 까발리면 지도새도 모르게 보위부에 끌려가서 주리를 틀리고 바로 총살 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의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서 북에서는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포 정치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신하는 도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이 친지가 사직 당국의 눈이 두려워 가지고는 백아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게 평등하다고 그러죠. 근데 평등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바이 동무, 어바이 동무라는 그 동무로 부르기 시작했고, 자식 동무가 부모 동무를 반동으로 고발하는 이런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남한과는 전혀 다른 북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 일령일동하게 움직여야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북에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숨막히는 공포 정치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한 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성격을 가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하는 정말 한심한 일이 이 북의 38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북의 38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러니 남쪽에서 북쪽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눈물 지으면서 남한에 머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실향민이에요. 저도 비록 5대 황해도 장현에서 태어나가지고 옹진반도로 올라매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5살 때 남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도 실향민의 한 사람이에요. 1948년 2월 8일 날 인민군 창설을 선포한 이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이 북한군을 급속히 중강시키기 시작했다는데 그 이유는 1945년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한 미 제24다 군단장 하지준장이 남한에 들어온 미 제24군단 병력이 48년 말까지는 남한의 미 제24군단과 2개 사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북한은 남한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 제24군단과 2개 사단 병력이 48년부터 미국 주력이 한국을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49년 8월 29일에는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끈질기게 자위 세력들 그리고 공산 세력이 미군 철수하는데 큰 한몫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49년 8월 29일에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남한을 가볍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침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라는 얘기예요. 1919년 4월 12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1948년 9월 9일, 1919년 4월 12일은 중국의 상하이 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이 국회와 비슷한 임시의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짐을 세상에 공포한 날에, 이것이 1919년 4월 10일이죠. 이 날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본 바탕이 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 1919년 4월 10일이라는 얘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이 본 바탕에 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 정통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유엔의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수립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8월 15일 이날은 동시에 국군이 창설된 날이기도 하죠. 국군이란 호칭은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이 나라를 스스로 우리 손을 지킨다 해서 국군이라는 호칭에 붙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수립되면서 남한만이 정부가 세워지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도 할 수 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만 공산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와 베트남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공산국가 된 나라들 있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동독, 이런 공산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 국가를 세운 거예요. 북한이 유엔의 나라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미주 수교 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으로 나라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자존심이 상한 이 북한은 남한의 정치가들이 대한민국이 건국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0일이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눈을 부릅뜨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울음장을 놓고 난리쳤죠. 남한의 정치가들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수립된 날이 1919년 4월 10일이다. 이 날이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내색도 안 해요. 근데 북한은 9월 9일만 되면은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날로 대대적이 선전하면서 세상에 그냥 보란돼지 열병식을 가지면서 세상에 널리 선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은 그걸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말을 못하고 북한 건국일을 인정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4월 10일이다 우기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1948년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1948년 2월 말에 대표단을 이끌고서는 스탈린을 만나 협의를 했어요. 남한에서는 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제주도 폭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소 순천 군 경찰 이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 이때 남한을 치면은 인민의 힘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스탈린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스탈린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조선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면서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허락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 164단 1만 명을 조선인민군 제5사단으로 탈락시켰고,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과 전투에서 참가했던 한국행 2세들인 소련군 장병 약 2,500명을 500명을 북한에 입국시키면서 인민군 각 사단의 요직에 보위시켰다고 그랬어요. 또한 1950년 5월 중순경,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 1개월 전에는 중국 각지에서 산재하고 있던 약 10만 명의 중공군 출신들을 원산에 도착해 시켜가지고 인민군 제7사단에 편성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북의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중국 공산당과 소련의 원조 지도 아래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도 미군은 1950년 2월에 중국 공산군과 그리고 소련과 동맹을 맺으면서 만약 남한 정부가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소련군과 중국 공산군과 미군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북을 지원한다. 참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6.25 당시에 남한의 경비대 정보대원들이 북의 전차가 남한을 침략하고 있다고 수없이 보고했지만은 미 고문단인 참모장인 나이트 대령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 고문단인 나이트 대령이 믿지 않았으니 미국의 수뇌부인 워싱턴에 있는 수뇌부도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미 고문단인 나이트 대령은 미 고문단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아시아 분쟁에서 휘말려서 한국이 북진할 만한 이 무기와 원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방침에 따라 북한이 남침한 6월 25일 다음 날인 이 26일에도 부대에 파견된 모든 미국 고문단을 일본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정부가 북침한 것이라 헛소문을 나돌게 만든 것이라. 지금 우리 사회에도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우기는 이 세력들이 자꾸만 또 몇 명씩 있죠. 심심하면은 중국도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내전 싸움이다. 심심하면 이렇게 또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게 또 중국 사람들이죠.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23번째 얘기를 많이 이렇게 늘려 보내주죠.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시고, 이왕이면 많이 늘려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25번째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